안녕하세요, 코모사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프로젝트와 시퀀스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작업 영역을 내 스타일대로 정리하고 영상 소스를 불러와 타임라인 패널에 배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작업 영역에는 많은 패널들이 배치되어 있고 각 패널은 하나하나가 도구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초보자일수록 패널이 많으면 화면이 복잡해 보여서 멘붕이 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안 쓰는 패널은 닫고 자주 쓰는 패널은 작업하기 편하게 배치해 취향대로 작업 영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주 쓰는 패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원하는 대로 위치와 크기를 배치해 놓으면 작업 동선이 줄어들면서 효율을 높이게 되어 편집 속도가 향상됩니다. 먼저 패널 크기 조절 방법입니다. 패널과 패널 사이 경계선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마우스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패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업 영역에 많은 패널들이 열려 있는데요. 잘 쓰지 않는 패널은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제가 잘 쓰지 않는 패널 기준으로 닫아보겠습니다. 소스 모니터 패널 영역에 있는 오디오 클립 믹서 패널을 선택하고 패널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거나 삼선 아이콘을 클릭해 패널 닫기를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메타데이터 패널도 닫아주고 프로젝트 패널 영역에 있는 미디어 브라우저, 라이브러리, 정보, 마커, 작업 내역 패널도 닫아주겠습니다. 닫은 패널을 다시 불러오거나 추가하고 싶은 패널이 있는 경우 상단 메뉴 창에서 패널 이름을 클릭하면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패널 위치를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패널 이름을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상하 좌우 가운데 영역으로 구분된 파란색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원하는 영역에서 드랍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됩니다. 패널 영역 내에서도 이름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조정한 패널 위치를 나만의 작업 영역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창 작업 영역, 새 작업 영역으로 저장을 클릭하거나 상단 표시줄에서 작업 영역을 클릭 후 새 작업 영역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에서 이름을 설정한 후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상단 표시줄 작업 영역을 클릭해 보면 방금 저장한 작업 영역이 목록에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널 위치를 바꾸거나 새로운 패널을 추가하는 등 작업 영역을 변경했다면 상단 표시줄 작업 영역에서 이 작업 영역의 변경 내용 저장을 클릭하면 변경한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업 중 실수로 패널을 닫았거나 패널 위치가 변경되어 다시 원래의 내 작업 영역을 복구하고 싶을 때는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을 클릭하면 마지막으로 저장한 작업 영역 설정 상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작업 영역 목록 순서를 변경하거나 생성한 작업 영역을 삭제하고 싶다면 작업 영역 편집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에서 지우고 싶은 작업 영역이 있다면 선택 후 삭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때 프리미어 프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작업 영역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순서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름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여 순서를 조정해주세요. 순서 변경이나 삭제 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처음에는 편집 등 기본으로 제공되는 작업 영역 프리셋을 사용하다가 쓰지 않는 패널은 닫고 자주 쓰는 패널은 편한 위치로 조정해 나만의 맞춤 작업 영역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편집에 필요한 소스 파일들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가져오기를 선택하거나 패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또는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해도 됩니다. 가져오기 탐색기 창이 열리면 원하는 소스 파일들을 선택한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져오고 싶은 파일만 클릭하면 여러 개의 소스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소스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탐색기에서 원하는 소스 파일을 선택한 후 프로젝트 패널로 드래그 드랍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소스 파일 수가 많아질수록 프로젝트 패널 안에서 파일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폴더 개념의 저장소를 생성해 소스 파일을 종류별로 분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소는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서 새 저장소를 클릭하거나 패널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새 저장소를 선택해 생성해주세요. 생성된 저장소는 영상, 음악, 자막 등 소스의 종류별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 변경은 저장소를 선택한 후 마우스로 다시 한번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 변경합니다. 이름을 입력한 후에는 키보드 숫자 패드에 있는 엔터키를 누르거나 패널 빈 공간을 클릭하면 이름 변경이 완료됩니다. 저장소 생성이 끝났으면 영상 소스는 영상 저장소로, 배경음악은 음악 저장소로 각각 종류에 맞는 저장소로 드래그 드랍하여 정리해주세요. 프로젝트 패널로 소스 파일들을 불러와 저장소로 분류하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이제 영상이나 오디오 소스 파일을 타임라인 패널에 배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의 가장 핵심적인 작업인 클립을 자르고 붙이는 컷 편집이 실제 이루어지는 영역이 타임라인 패널입니다. 컷 편집을 하기 위해 먼저 프로젝트 패널에서 타임라인 패널로 편집할 소스 파일을 드래그 드랍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영상 소스 파일을 선택해 타임라인 패널 1번 비디오 트랙으로 드래그 드랍해 보겠습니다. 영상 소스가 시퀀스 파일의 해상도나 프레임과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시퀀스 설정 변경을 클릭하면 가져온 영상 소스의 해상도 기준으로 시퀀스 설정이 변경되고, 기존 설정 유지를 클릭하면 가져온 영상 소스가 시퀀스 설정대로 바뀌면서 가져오게 됩니다. 처음 시퀀스를 생성할 때 설정했던 1920-1080대로 가져오기 위해 기존 설정 유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영상 소스 크기가 시퀀스보다 크면 이렇게 모니터 패널 영역을 벗어나 크게 보이고, 반대로 시퀀스보다 영상 소스 해상도가 작으면 모니터 패널에 작게 보입니다. 이때는 타임라인 패널의 영상 클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프레임 크기로 조정을 선택하면 시퀀스 크기에 맞게 영상 클립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타임라인 패널에 배치된 소스를 클립이라고 부르고, 클립이 배치되어 있는 레이어를 트랙이라고 합니다. 상단에 위치한 영역은 비디오 트랙으로 V1, V2와 같이 V의 번호가 붙은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비디오 트랙에는 영상이나 이미지, 자막 클립들이 배치되는데요. 1번 비디오 트랙에 있는 영상이 화면에서 가장 아래에 배치되고, 2번, 3번 비디오 트랙으로 올라갈수록 아래 클립 위에 겹쳐지듯이 영상이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 비디오 트랙에 영상을 배치하고 그 위 2번 비디오 트랙에 다시 영상을 배치하면 1번 비디오 트랙에 있는 영상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타임라인 패널 2번과 3번 비디오 트랙으로 영상 소스를 드래그 드랍하여 차례대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1번 비디오 트랙은 미리 보기에서 가장 아래쪽에 배치되고, 그 위에 2번 비디오 트랙, 그 위에 3번 비디오 트랙 순서로 차곡차곡 위로 쌓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3번 비디오 트랙 영상 클립만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 보이게 됩니다. 영상 클립을 클릭한 후 딜리트 키를 누르면 가져오기 한 클립을 타임라인 패널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번 비디오 트랙 영상 클립을 클릭 후 1번 비디오 트랙 영상 클립 뒤쪽으로 드래그 드랍해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재생해보면 배치된 순서대로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재생이 정지됩니다. 만약 두 개의 영상 클립 사이에 다른 영상 클립을 삽입하고 싶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상 소스를 클릭해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드랍해 주시면 됩니다. 드래그한 상태로 타임라인 패널로 소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가이드선이 나타나고, 가이드선을 참고해 원하는 위치에서 드랍하면 클립 사이에 영상 소스가 삽입됩니다. 타임라인에서 스냅 기능이 켜져 있으면 가까운 편집점에서 자동으로 스냅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영역은 오디오 트랙으로 A1, A2와 같이 A의 번호가 붙은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각 트랙에 겹치게 배치된 오디오는 재생하면 소리가 겹쳐서 들리게 됩니다. 오디오 트랙 헤더 부분의 M은 트랙 음소거 기능으로 해당 트랙의 소리만 들리지 않도록 끄는 기능이고, S는 솔로 트랙으로 선택한 트랙의 소리만 재생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타임라인 패널 왼쪽 트랙 헤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트랙을 하나씩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개수를 입력해 여러 트랙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트랙 가장 위나 아래쪽 빈 공간으로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트랙이 추가됩니다. 소스 모니터 패널은 원본 소스 파일을 타임라인 패널에 올리기 전 미리 보기 확인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원본 소스에서 필요한 구간만 설정해 그 부분만 타임라인 패널로 옮길 때 사용합니다. 영상 길이가 너무 길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많을 때는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정확히 필요한 구간만 골라 편집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임라인 패널에 원본 소스를 바로 옮겨서 편집할 때보다 버리는 구간이 쌓이지 않아 훨씬 정돈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음악이나 효과음 등 오디오 파일도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파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생 헤드를 움직여 자르기 할 시작 지점에 위치시키고 시작 표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다시 자르기 종료 지점에 재생 헤드를 위치시키고 종료 표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영역이 회색으로 표시되었는데요. 소스 모니터 패널 영상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 드랍하면 선택 영역만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한 부분의 영상만 또는 오디오 부분만 가져오게 하고 싶다면 소스 모니터 패널 하단 비디오만 드래그 또는 오디오만 드래그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로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 드랍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 영상 클립 위로 가져오게 하면 덮어쓰기 하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가이드 선이 나타나고, 이 상태에서 드랍하면 해당 위치에 삽입이 되면서 추가됩니다. 소스 모니터 패널에 선택된 영역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시작 및 종료 지우기를 클릭하거나
키보드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X로 지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맞춤 작업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과 영상 소스를 불러와 타임라인에 배치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초보 편집자들을 위한 튜토리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